올해 내내 부진하며 반토막 이상 빠져있는 주식이 무려 3가지 호재를 힘입어 10년 만에 큰 기회를 맞이해 드디어 바닥 탈출에 대한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 이후로는 구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 탑3는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행복 반갑습니다. 오늘 수능일이었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물 얻으셨길 바라겠고, 같이 오늘 하루 고생하셨던 학부모님들, 이제는 끝났으니 함께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교적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했었는데, 공부한 바로는 10월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11월 FOMC 회의 이후로 반등 장세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연말 연초까지의 산타랠리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었죠. 다행히도 이번 주 발표됐던 CPI를 또 보니까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안정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 역시 추가적인 인상을 우려하기보다는 이제는 동렬해서 내년 하반기 인하까지 실질적으로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었고, 미국 셧다운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면서 동시에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보니까 미중 간의 갈등 관계도 조금씩 완화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대만을 향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참전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리스크마저도 점차 완화되는 스탠스로 가고 있다 보니까 기존까지는 사람들이 야, 이대로 더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오히려 우려하고 공포감을 가졌던 심리에서 점차 오히려 기대감으로 바뀌어갈 수 있을 만한 심리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람들이 공포감에 떨며 보지 못했던 펀더멘탈, 기초 체력, 실적 이쪽이 단기적으로는 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물가 상승률의 완화로 인한 금리의 안정화 기조가 잡혀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래, 기존까지 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주식들이 이제는 조금씩 견조해지며 오히려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노려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러한 포인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공부한 바들의 방향성들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내년 이후로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주식을 함께 공부해 보자고요. 오늘 같이 공부할 주식은 바로 게임주입니다. 게임주야말로 올해 월별로 봤을 때 단 한 번의 강세 없이 주구장창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 2년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즉, 올해 게임주는 단 한 차례도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게임주가 드디어 저번 달부터 슬금슬금 고개를 내밀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큰 3가지 호재가 있었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전반적인 밸류만 보더라도 역사적인 하단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빠질 곳이 없겠구나, 이제는 내가 슬슬 저가 매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본 거죠. 그리고 사실 올해 글로벌 게임 산업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로 신작들이 출시하려고 하다가 계속 미뤄지고 하던 것들이 올해부터 드디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 신작들의 퀄리티라든지 판매량이 매우 우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발판 삼아 올해 상반기부터 주요 글로벌 게임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왜 이렇게까지 부진한 걸까요? 아무래도 글로벌 게임사들에 비해서 좀 뒤늦게 구조조정을 한지라 아직까지는 기초 체력을 닦느라고 신작 출시를 공격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게임사들의 실적은 결국 새로운 게임을 누가 더 잘 만들고 많이 판매하느냐 이 싸움인데, 고물가 고금리 기조에 따른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버는 돈들은 적은데 나가는 돈들은 많으니까 실적이 계속 악화되며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돌파구는 누가 얼마나 좋은 신작을 출시해서 반응을 이끌어내느냐, 그로 인해 매출을 결국 어떻게든 증대하느냐 이 싸움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반대로 우리나라 게임사들의 개발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힘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열심히 계속 개발에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힘들었던 나날들을 이겨내고 새로운 신작을 출시하는 기업들의 성과가 나옴에 따른 매출 증대, 이런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인데, 가뜩이나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다라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호재는 아무래도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게임사들은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봐야 되죠. 계속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사람도 뽑고 이러한 고정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인 만큼 인건비와 금리가 계속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매출을 증대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근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 기조가 점차 완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추가적인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감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가 적정 수준으로 왔구나, 오히려 이제는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인하까지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흐름에 나오니까 점차 기존에 피해를 받았고 소외를 받았던 성장주들에서 더더욱 기회의 영역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AI에 대한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부각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올해 증시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트렌드가 바로 AI였죠. 챗GPT 등장 이후로 이 생성형 AI가 부각을 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도 이 생성형 AI 할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 주세요. 이런 식의 반도체 중심의 하드웨어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AI를 거의 안 쓰는 산업군들이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느냐, 누가 AI를 활용해서 고정비를 낮추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느냐, 이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히나 또 주목해 볼 만한 산업이 바로 게임 산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게임 산업은 무려 10년 만에 기회를 잡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흐름이 왜 가능하냐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게임 개발 기업들이 하나의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보여주게 되느냐. 첫 번째, 어떤 게임을 만들까? 사람들은 뭘 좋아하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임은 무엇일까?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생각이 정리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개발의 회로를 컴퓨터상에서 하나 둘씩 코딩화 작업을 거쳐 실제 그 내가 생각했던 세상을 게임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AI의 등장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요인에 모두 다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첫째, 이용자들의 그런 선호도 조사가 빅데이터로 모여들면서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게임들을 선호하고 있구나. 데이터 값이 쫙 뽑아져 오니까 이를 바탕으로 한 신작 게임의 개발을 착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실제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역시 AI가 어느 정도 대체 보완해주면서 일반적인 사람이 앉아서 계속 노동화 작업을 했던 것들을 AI가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게 진행해준다는 거죠. 실제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중소형 게임의 개발은 더욱 쉬워졌고, 대형 게임에 있어서는 잡무 등을 덜어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임의 볼륨이 더 커지며 폭발적인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게임이 더 많아지면서 게임이 더 재밌어지고, 그 다음에 게임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현실과 유사해지니까 게임을 하면서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만큼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내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이 재밌어지니까, 퀄리티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유저들이 소비하는 가격이 올라간다, 피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또한 신작을 만들 수 있는 허들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컨텐츠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타 부가적인 고정 비용들을 AI로 인해서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다 보니까 C는 감소한다. 즉, 판매 가격은 높이고 판매량도 높이는데 고정 비용은 줄어드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이 내년부터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게임사들의 실적은 신작을 얼마나 고퀄리티로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 싸움인데 과거 10년 전에 그런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10년 전에 앱스토어가 등장을 하면서 리소스 분배의 효율화로 인해 모바일 게임 시장의 컨텐츠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에 한 번 더 부흥기를 이끌어냈었던 시기가 그때 시기였는데 지금은 바로 생성형 AI로 인해서 그러한 비슷한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존에는 게임을 컴퓨터, PC 또는 스마트폰 위주로 했었다면은 이게 게임 퀄리티가 높아지며 점차 가상세계가 현실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있어서의 게임 개발도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에서의 확장성도 장기적으로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히나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대형 게임사와 중소형 게임사로 구분지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중소형 게임사의 경쟁력은 더욱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스토리라든지 설정, 디자인, 코딩 등 대부분의 요소를 AI로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게임들에 있어서의 개발은 더 빨라지고 쉬워지고 저렴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대형 게임은 좀 다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속히 말해 블록버스터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AI 활용으로 인해서 잡무들은 줄어드는 만큼 오히려 게임의 스케일은 더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AI가 창의적인 요소까지는 인간에 비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AI가 잡무 위주로 도와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창의적으로 새로운 IP를 개발하고 기존의 IP들과 결합을 시켜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게임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점점 게임 산업 내에서는 오히려 고급 인력이 더 부각을 받고 강력한 IP가 있는 이런 개발 역량이 있는 기업들이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이런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의 IP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게임의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크게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펄어비스, 넥슨게임즈. 우선 크래프톤은 총 12개의 개발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고 20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멀티 스튜디오들의 다수의 게임을 선보이는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이후로의 흐름이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펄어비스는 출시 9년 차로 무려 150개국에서 서비스 중인 검은 사막이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검은 사막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는 붉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내년에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또 상반기 대비 많은 기대작들이 공개될 예정이라 점점 내년 이후로의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고요. 넥슨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생성 AI의 도입으로 상승할 서브컬처 스튜디오의 가치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기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게임주에 대해서 또 오랜만에 공부해 봤는데요. 큰 3가지 호재 이슈거리가 있는 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라겠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꼭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되세요. 뿅.